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7월에 도입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워라.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이게 뭔지 안내해드리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DC형이랑 DB형 이거를 짧게 설명해드리고 한번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디폴트 옵션 도입되는 퇴직연금, 연금 100만장자 나올까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뭐 퇴직연금 21년 12월 9일에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이게 뭐냐면 사전 지정 운영 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법안이 개정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되면은 은행에 사실상 방치된 퇴직연금,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몰라요. DC형인지 DB형인지도 모르고, DC형은 뭐야, DB형은 뭐요 하고, DC형을 특히나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방치해놔요. 몰라요. 그냥 뭐 퇴직연금 뭐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드리고,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되면은 뭐 생애 주기형 펀드 타겟 데이트 펀드, 이게 TDF라고 하거든요. 이거랑 그다음에 상장 지수 펀드, 우리가 뭐 차이나 전기차, 미국 나스닥 100, S&P 500, 미국 테크 탑10 뭐 이런 거 투자하잖아요. 거기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에서 2%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그런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 뭐냐, 이게 짧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운영 방법에 따라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적립금이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은 4주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안 해. 그러면은 사전 지정 운용 방법에 따라,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에 따라서 운용됨을 통지해요. 여기 퇴직연금 사업자 운용 기간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도 2주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은 디폴트 옵션에 딱 의거해서 적립금을 운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연금을 그냥 DC형으로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결국 운용사에서 뭐 디폴트 옵션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그냥 투자를 해버린다. 뭐 ETF든 안전자산이든 아니면 이런 데에다 TDF든 이런 데다 투자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하냐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DC형을 많이 들잖아요. 일단은 DC형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드리면, DC형은 확정 기여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퇴직금이잖아요. 퇴직연금을 매달이든 매년이든 이렇게 받아서, 직장에서 받아서 내가 운용을 하는 거예요. 뭐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든 아니면 어떤 ETF들 이런 데다 내가 직접 운영을 해서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DB형은 그냥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업에서 운영하게 놔두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에 거의 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DB형은 내가 손을 안 쓰는 거고, DC형은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퇴직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도별로 구성비가 어떻게 되냐면, DB형이 58%고 DC형이 26.2%, 그 다음에 IRP가 15.7%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넘어가면은 수익률이나 제도별 운영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DC형이 지금 DC형인데도 그냥 원리금 보장형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DC형은 원래 직접적으로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적 배당형으로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뭐 거의 83%가 이렇게 있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DC형도 잘 모르고, 가입자 중에서 DC형이 뭐고 DB형이 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DC형으로 해놓고도 그냥 방치해 놓는다.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원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DC형 퇴직연금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하고자 지금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거고,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서 점점 이제 늘어나는 DC형 퇴직연금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런 늘어나는 적립금을 투자를 할 것이다. DC형에서 디폴트 옵션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 수익률을 금융감독원에서 21년 계산한 건데요. DC형 평균 수익률인데, 원리금 보장형이 1.28%고, 그다음에 실적 배당형이 7.34%다. 그래서 이걸로 가야 되거든요. 실적 배당형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여기에 거의 대부분 몰려 있으니까 전체 수익률은 2.49%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호주나 미국은 8%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주는 8.87% 평균이, 그 다음에 미국은 9.49%. 이건 왜 그러냐, 실적 배당형으로 거의 다 미국이나 호주는 디폴트 옵션으로 이렇게 개선돼서 운용되고 있다.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원리금 비보장형 투자 상품으로
여기 보세요. 호주도 91%, 그다음에 미국도 98%, 거의 98%, 거의 몰빵이죠. 근데 우리나라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는 투자 상품으로 21%가 있고 원리금 보장으로 79%가 됐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IRP도 똑같이고 일본도 우리보다 일본도 보수적이라는 일본도 실적 배당형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원금 비보장이 오히려 투자 상품이 55%고 원금 보장형이 45%다. 그러니까 일본조차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선진국형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더욱 수익률이 봐봐요. 수익률에서 말해주나 호주는 7.7%, 그다음에 미국은 8.6%. 이 수익률에서 말해주죠. 우리나라는 뭐 2.7%밖에 안 되잖아요. DC형이. 일본도 보세요. 5.5%. 이게 투자하는 거 보면은 실적, 그러니까 투자 상품으로 투자를 길게 가져가야 결국은 연평균 수익률도 올라간다. 그럴수록 이렇게 연평균 수익률이 높아지면 뭐가 좋냐? 결국은 우리들 노후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노후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 디폴트 옵션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해지는 게 존 버나드나 이런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 연금 투자자로 역량을 높여야 돼. 가입자 스스로가.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는 적극적으로 운용 지시를 해. 연금을 내가 DC형으로 해서 이제 내가 직접 투자를 한다. 직접 투자를 해서 연금을 길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특히나 401k 제도로 8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진짜 퇴직을 하면은 노후 대비가 돼요. 미국은 노후 대비가 된다. 이런 거 보시면은 진짜 대단한 거고.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이 7%다. 7%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우리가 원래 2% 3%가 거의 2% 3%도 원래 잘 안 줬죠. 우리 적금에 미국 은행 예금이나 적금이 그 정도 줬잖아요. 근데 401k에서 연평균 7%로 꾸준한 수익률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주도 지금 92년에 마이 슈퍼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고, 그 다음에 영국도 12년에 네스트라는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다. 이렇게 도입하면서 평균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걸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평균 수익률 차이 8.6, 7.7%, 일본조차도 5.5%다. 우리나라 DC형은 2.7%밖에 안 된다. 거의 방치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치를 완화하고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는 거고, 아니면은 디폴트 옵션이 필요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 돼요. 존 버나드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운영을 해서 누적 수익률이 4.33%고요. 투자한 게 뭐냐? 이게 30%는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서 TD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TDF는 누적 수익률이 요새 많이 떨어져서 7.54%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제가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이너스 1.1%.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여기가 지금 효자죠. 차이나 전기차에 제가 투자를 했는데 누적 수익률이 2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장기로 ETF에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30%는 안전자산에 무조건 이건 투자를 해야 돼요. DC형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는 70%는 공격적으로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키워드림 TDF를 한번 짧게, TDF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키워드림 이게 TDF가 뭐냐면, 짧게 설명드리면은 TDF가 뭐냐? 지금 길게 가면은 처음에는 주식 비중이 높였다가 우리가 퇴직할 때 있잖아요. 2045년에 퇴직을 한다 하면 TDF 2045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45년에 퇴직을 한다 하면 퇴직이 올수록 채권 비중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 비중이 높아지고, 주식사전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해주는 투자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별로 투자하고 싶진 않았는데 30%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중에 제가 키워드림 키움에서 나오는 이 ETF에 투자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S&P 500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S&P 500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냥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DF 순 자산도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데,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은 TDF에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ETF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ETF에도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잠자는 그런 연금들을 DC형, 특히나 DC형,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들인데 잘 몰라서 투자를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운용을 지시해서 디폴트 옵션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도입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디 있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호주, 일본처럼 이렇게 연평균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노후 대비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요. 여러분, DC형에 투자하시는 여러분 있고, 진짜 저는 길게 남았으면은 그냥 DC형으로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직접 이렇게 ETF 장기로 운영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뭐 여러분들 증권사랑 이런 데서 특히나 회사에서 투자하는 그런 증권사가 있거든요. 운영 지시하는 증권사 그거에 알아보시고 다 다르니까 제가 제너럴하게 표준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고 자세하게는 또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하시고 큰 수익률 올리셔서 노후 대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